어땠어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의원님이 의도하시는 바도 되게 동감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한테는 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만큼의 적어도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다른 아이들처럼 클 수 있게끔 네. 도와주는 그 정도. 그러면 진짜 의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막 보도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보도 자료로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고마워요. 어땠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되게 우러러보는 우러러보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에서 일하게 돼서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았어요. 우리 회의 때 의원님이 되게 긴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질문도 하고 기자회견도 이제 직접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 간담회도 참여한 것 같은데 간담회는 어땠어?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이런 어.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랑 정책을 짠다라는 건 얘기는 늘 알고 있었는데 그치. 그걸 본 거? 그리고 국회의원님이 의견을 되게 강하게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랑 되게 재밌었어요. 그치. 이게 원래 국회라는 곳이 하는 일이 국민의 일상에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국회의 어떤 생활들을 되게 함축해서 그래도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도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일 많이 안 해?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표면적인 게 많잖아요. 아파트 올라가고 뭐 공원 짓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그치. 이제 어떤 교통망이 열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율이 이게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네. 그 상당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네. 정말 그 안에 되게 치열함들이 있거든. 궁금한 거 몇 개 좀 뽑아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일을 하려면 그럼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나요? 라고 한 의원실마다 총 9명의 보좌진이 일을 하고 있어.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6급, 7급, 8급, 9급 인턴까지 해가지고 총 9명의 이제 보좌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책이면 하나의 그 어떤 정책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내가 되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되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의원님에 대한 나는 애정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 440호의 사람들은 내가 다 강득구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 내가 이 의원님을 정말 잘 보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다. 보통 채용은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로 올려서 몇 급에 누가 필요하다 올리면 거기에 이력서를 내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방법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차근차근 실력을 인정받아서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서 캐리어를 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개 이런 것들도 루트는 되게 다양합니다. 또 궁금한 거는 보좌관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좌관은 말 그대로 업무를 그냥 총괄하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의원님을 가장 옆에서 보필을 하고 의원실 전체를 총괄을 해서 이게 한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좌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보좌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업무는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이라는 업무가 있고 하나는 정무라는 업무가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면 법을 만들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을 해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보좌관이 있고, 정무보좌관은 정책도 하지만 어제 나랑 얘기했다, 이 시점에선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겠다, 메시지 관리, 정책적인 판단, 언론사와의 관계식,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한 현안에 대한 해결 등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들을 케어하는 게 또 하나가 파트가 그냥 정무, 요 정도로 그냥 되게 쉽게 얘기를 할 수. 그 마지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이랬는데
국회 안에서도 어떠한 변동 상황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예전에는 대면을 접촉해서 뭔가 활동하는 게 진짜 많았어요. 지역 주민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의원총회라는 거를 하는데 의원총회는 의원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안건 논의하고 뭐 이런 자리들인데 비대면으로 의원총회를 하는 경우도 진짜 많아졌지. 그렇습니다. 됐니? 네, 감사합니다. 그 국제정치 쪽에 되게 관심이 많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꿈들을 한번 국회든 아니든 다른 곳에서라도 좀 펼쳐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본회의 통과가 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그 건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이 친구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의원실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또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몇 가지 미션을 줬었어요. 주제를 되게 가지고 왔는데 저도 배울 만큼 되게 날카로운 시선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 이 대한민국이 또 미래가 있구나. 라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경험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건강한 교육, 의미 있는 미래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